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어선 오후 2시, 울주군 온산우체국 앞 버스 승강장입니다. 남창시장 방면이나 울산 도심으로 향하는 5개 노선을 타려는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하는데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날씨에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건 승강장 바로 옆 나무가 유일합니다. 승강장의 유리 지붕은 낡아 금이 가고 색이 바랬고 에어커튼이 설치돼 있지만 아스팔트 열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다른 데는 칸막이를 다 얘가 에어컨같이 진짜 잘해놨는 데는 잘해놨더라고요. 시내 가니까. 근데 여기 시골이라서 촌이라서 차별을 좀 두는가 싶기도 싶고. 태화강역 앞 버스 승강장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새 단장을 마친 시설이지만 지붕을 반투명 필름을 붙인 유리로 만들다 보니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 요즘 같은 날씨에는 사실상 온실로 변해버립니다. 울산 지역 버스 정류소 가운데 지붕이 없는 정류소는 절반에 가까운 1,719곳. 지붕이 설치된 나머지 승강장 가운데서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햇볕 차단 효과가 떨어져 보완이 필요한 곳이 500곳에 달합니다.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을 목표로 개선 작업에 나선 울산시는 일부 거점 승강장에 예산을 쏟아붓기보다 민원이 잇따르는 지역 곳곳의 정류장들을 하나씩 고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시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편성해서 급한 대로 좀 차양막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너무 덥고 당장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울산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토대로 확인된 승강장 500곳의 지붕을 올해 연말까지 차례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의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까지 울산에서는 모두 25명의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온열 질환자 25명 가운데 폭염특보가 시작된 지난 6일부터 발생한 환자는 모두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낮 시간대 야외 활동과 농작업은 가급적 피하고 어지러움과 두통, 근육 경련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낮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건설 현장. 철근은 손으로 만지기 어려울 만큼 달아올랐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훅 하고 올라옵니다. 안전모 안으로 흐른 땀은 작업복을 흠뻑 적시고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비 오듯 뚝뚝 떨어집니다. 뭐 몇 분이 아니라 1분만 걸어도 땀이 줄줄줄 흘러죠. 이게 더울 때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쉬고 싶죠. 노동자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사투를 벌이다 잠시 물을 들이키며 숨을 고릅니다. 이럴 때는 체력 소모가 훨씬 크고 온열 질환 위험도 높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장갑 끼고도 손 따고 해요. 네, 그런 정도예요. 이게 미국 다닐 때는 이게 뜨거울 때는 막 뒤요. 하지만 공사 일정을 맞춰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작업을 쉽게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150m 높이의 공사 현장입니다. 체감 온도는 35도에 육박하고 달궈진 철골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폭염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온열 질환자는 2023년 33명에서 2024년 70명, 지난해는 71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주 2회 현장 방문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폭염 시 5대 수칙을 포함한 안전 수칙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점검과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더위는 매년 더 길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할 논바닥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마르다 못해 갈라진 땅은 성인 여성의 손이 들어갈 정도로 깊게 패였습니다. 한창 물이 필요한 벼들은 폭염 아래서 언제까지 견딜지가 막막합니다. 농민들은 연신 하늘만 바라볼 뿐입니다. 지금 운동량보다 더하답니까 이봐서. 여기에 물이 지금 일반적으로 비가 오는 것 같으면 와도 지금 검 갔는데 이런데 들어가고 나면 물이 안 고이요. 지금은 벼에 쌀알이 맺히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 물을 충분히 대고 비료를 줘야 하지만 논이 말라 적기에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확이 아무래도 한 40%는 줄 것 같아요. 농사는 한 20년 넘게 지었는데 올해가 너무 엄청 가무네요. 여기는 물 걱정 없다고 하는데 올해만큼 이런 적은 없었어요.
밭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강한 햇볕을 이기지 못한 채 잎은 바짝 말랐고 흙을 손으로 만지면 먼지만 흩날립니다. 특히 소 사육이 많은 이 지역에서는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는데 알이 제대로 맺히지 않고 줄기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가문 지역에 조금 이렇게 가져왔으면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그 아깝지 않습니까? 그 물이 그죠? 그 우리 자태는 가무니까 또 그 물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올여름 유난히 적은 비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기상대에 따르면 이달 울산의 누적 강수량은 28mm,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 234.1mm에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에서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은 자취를 감췄고 바닥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 가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제 중부지방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중부지방 쪽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반면에 이제 울산 지역을 비롯한 남부지방 쪽에는 비가 적게 내리고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은 농작물이 버텨주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섭씨 35도를 웃도는 땡볕도 해변 한켠에 마련된 야외 헬스장의 열기는 이기지 못합니다. 운동기구를 당기는 온몸은 이미 땀에 흠뻑 젖었지만 이열치열로 무더위와 정면으로 맞섭니다. 해변은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는 피서객들이 점령했습니다. 패들보드 등 수상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의 차지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시원하고 오늘 너무 더웠는데 그래도 아이들이랑 추억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해변 한켠에는 기발한 배 만들기 대회가 열려 피서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텐트가 한낮의 땡볕을 가려주지만 창작의 열기까지 더해져 대회장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더위도 잊고 저마다의 아이디어로 개성 넘치는 배를 만듭니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어, 조스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대학생부터 가족, 인근 조선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까지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재활용품만을 이용해 배를 만들어야 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눈길을 끄는 배가 한둘이 아닙니다. 충북의 세관고등학교가 청룡기 우승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념으로 청룡으로 만든 배 만들었습니다. 단 28mm의 비만 내린 마른 장마도 끝나면서 연일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울산. 무더위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열치열로, 누군가는 더위를 잠시 잊으며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한 주택 앞 나무에 주먹만한 말벌집이 매달려 있습니다. 방호복으로 온몸을 감싼 의용 소방대원이 조심스럽게 벌집으로 다가갑니다. 주변 나뭇가지를 자르고 살충제를 뿌리자 벌들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지고 잠시 뒤 벌집이 안전하게 제거됩니다.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많은 벌들이 숨어 있어 직접 제거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름이면 말벌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불안했는데 벌집이 사라지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또 우리가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도와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이면 벌집 제거 신고는 한꺼번에 몰립니다. 올해도 벌써 1,898건의 벌집 제거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400여 건이 여름철에 몰렸습니다. 전체 출동의 약 80%가 여름철에 집중되면서 화재와 구조, 구급 등 긴급 재난 대응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7, 8월경에 벌집 제거 출동이 집중되어 있어 7, 8월은 이제 벌집 제거 출동을 하느라 이제 관내 화재 현장이 발생하더라도 저희 출동이 좀 늦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재난 대응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용 소방대가 벌집 제거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보호 장비 착용법부터 말벌의 특성과 안전한 제거 요령까지 교육을 마친 뒤 시민들의 신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 공간 가까이에 벌집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벌집을 안전하게 제거한 뒤 시민들이 안심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벌집 제거를 의용 소방대가 분담하면서
소방은 화재와 구조, 구급 등 더 긴급한 재난 현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까지 울산 지역에서는 모두 6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령 농업인이 많은 울주군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구와 중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1명과 비교해 36명 적게 발생했습니다. 울산의 최대 식수 공급원인 회야댐. 정수탑에는 평상시 수위까지 물이 차 있던 흔적만 보입니다. 물이 가득해야 할 댐 경사면 밑바닥은 하얀 모래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상시 회야댐의 수위는 이렇게 자라있는 풀을 기준점으로 두는데 지금은 풀 아랫부분이 훤히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 지역의 이달 강수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인 28mm에 불과합니다. 비가 깜깜무소식인 사이 실제 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인 회야댐의 유효 저수율도 지난해 100%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현재 회야댐 수위는 27.21m입니다. 작년 이맘때 수위 31.54m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식수원이 바닥을 향해 가자 울산은 지난 24일부터 낙동강물을 사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루 투입량은 약 9만 3천 톤. 톤당 가격은 약 230원이니 하루 물값만 2천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아 다음 달 중순부터는 하루 구입량을 15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전례 없는 가뭄에 때 아닌 물값만 엄청나게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물다 보면은 아무리 댐 용량이 크더라도 원수를 받아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비가 오는 것 말고는 큰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식수원까지 부족할 만큼 비 소식이 간절한 실정이지만 하늘이 야속하게도 당분간 울산 지역에는 비 예보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울산에 폭염특보가 14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은 38도까지 오르며 올 들어 최고 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특히 오후 2시쯤 북구 송정동 지역은 수온주가 39.9도까지 치솟으며 울산에서 가장 뜨거웠습니다. 한편 올 들어 발생한 울산 지역 온열 질환자가 82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이 중 70%인 58명이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집계됐습니다.